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친일파 미국인이었던 구한말에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티븐슨. 미국인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스티븐스라고 있었는데, 이 스티븐스가 1904년 우리나라가 일본과 1차 한일 협약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러일 전쟁에 조선이 일본의 그 전쟁 물자를 상당 부분 해주고 또 짐꾼들까지 다 동원을 시켜가지고 전쟁을 굉장히 편하게 해줬던 게 조선이었죠. 그래서 러일 전쟁을 할 적에 일본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물론 로스차일드에서 2억 달러 정도의 빚을 갖다가 빌린 것도 있겠지만은, 이 조선이 엄청난 물자를 대주는 거죠. 이 대적조선이라는 데서.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가가지고 전쟁을 해서 육전에서 승리를 하고, 또 나가사키야. 자, 윌리엄 샌드라는 세계적인 정치인이 뭐라고 써놨냐. 러일 전쟁은 나가사키 앞바다에서 이루어진 거다라고 써놨어요. 그럼 나가사키를 이 반도로 보게 되면 여기인데, 전쟁을 여기서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배우면 여기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윌리엄 샌드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나가사키 앞에 여기서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가 대마도고. 써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일 전쟁, 이제 한일 협약을 하게 되면서 일본이 조선의 외교 고문으로 이 스티븐스라는 미국 변호사를 임명을 해요. 그래서 조선에서 돈을 많이 받죠. 그래서 이 역사를 그 당시 미국의 이 장인환 선생하고 전명훈이라는 분이 미국에 가서 살고 있었어요. 다들 어렵게 살던 사람들인데, 이 얘기를 딱 듣고 아무리 봐도 이 스티븐슨이라는 걸 처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장인환 선생은 28살 때 그 하와이로 가가지고 농장들에서 일하다가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해서 노동자 생활을 하면서 일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이 장인환 선생님이. 그래서 이분은 이제 스티븐슨을 처단해야겠다 그러는데, 이 스티븐슨이 여기 왔을 적에 벌써 미국에 있었던 조선 사람들이 스티븐슨이랑 난타전을 한번 해요. 얘가 연설을 할 적에 그 의자 집어던지고 막 해가지고 이거 터져가지고 이제 배 타고선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1908년 3월 23일 날 이제 스티븐스가 도달을 한다 하니까 장인환 선생이 이날 구원총환대회를 해가지고 얘가 오늘 선착장으로 이동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전 9시 30분에 시간까지 어떻게 기록이 다 나오는데, 9시 30분에 스티븐슨이 나타나니까 이 장인환 선생이 얘를 죽이려고 탁 가는데 저쪽에서 전혀 모르는 한 청년이 뛰어나오더니 권총으로 스티븐슨을 저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전명훈 선생입니다. 근데 총이 불발이 된 거예요, 전명훈 선생이. 그러니까 총을 쐈는데 불발이 되니까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서 개머리판으로 스티븐슨을 머리를 내려치면서 싸움이 붙었는데, 미국 놈이 등치가 크잖아요. 이 두 사람은 키가 조선 사람이고, 그래도 조선 사람은 굴하지 않죠, 절대로. 그래서 난투기 벌어지니까 장인환 선생이 그때 달려가가지고 이 스티븐슨에게 총을 쏴가지고, 이 새끼가 100대의 총을 맞아가지고 수술을 하고서 그 다음날 뒤져요. 예? 당연히 뒤져야 정상이겠죠. 이때 전명훈 선생의 나이가 24살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그래서 그때 이제 장인환 선생이 책을 쓰면서 유탄이 이제 전명훈 선생도 맞았지만 곧바로 회복이 되고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인환 선생은 스티븐슨이 죽었는데, 스티븐슨이 죽었을 적에 미국에서는 조문객이 한 200명이나 오고 대통령이나 정재계 관료들이 많이 성대하게 치러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장인환 선생님이에요. 이 장인환 선생이 재판을 할 적에 이 사람이 미국 뉴욕타임즈에서 3월 24일자 이 신문에서 뉴욕타임즈에서 이 사건을 보도를 하는데, 여기서 장인환 선생은 키가 12살 아이밖에 안 될 정도로 키가 작았다. 한 160 정도 되겠죠. 키가 작은 사람이 저격 후에 기자들한테 당당하게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스티븐슨을 저격했다. 절대 미안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화에서 미국 놈들이 당신과 함께 했기 때문에 영광이었습니다. 난 널 죽인 거죠. 이거는 지금은 우리가 우리 역사를 모르니까 쟤네들 뭘 맛있다 해서 우리 영화를 막 가져오는데, 우리 선조들이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다 쓰던 말들이에요. 장군과 같이 오늘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어 무한 영광. 이거 옛날엔 저 장군과 부하들 사이에 우리는 수술하던 건데 우리 역사를 다 잊어버리니까 그런 멋있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미국 옷 갖다 입기에 바쁜 상황이 됐죠.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자,
그래서 이 사건이 나면서 미국에 있었던 그 재미 단체에서 돈을 모아서 이 사람을 이제 이 변호를 하게 돼요. 변호를 하는데 이때 미주 단체들이 이승만이라는 사람한테 변호를 요청합니다. 변호를 요청하는데 이승만이가 이런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장인환 선생에 대한 변호에. 그래서 이 변호를 하는 게 죄송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살인범을 위한 통역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 민족인데 그런 말을 했을 적에 그 다음날 미국에 있던 신문에서 뭐라고 나왔냐. 무릇 국민된 자는 제 나라를 이 사람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미국 신문에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 아쉬운 것은 여기서 이제 25년형의 근무형을 받아요. 25년형. 장인환 선생이 25년형의 근무형을 받는데 모범수로 11년만 복역하고 1924년에 완전히 자유의 몸이 돼서 들어옵니다. 근데 이 두 분들 삶이 참 다 좋지를 않았어요. 특히 장인환 선생은 그 조만식 선생 중에 결혼까지 했는데 여러 가지 하면서 우울증 때문에 1930년에 자살을 하세요. 장인환 선생은. 그리고 그 전명훈 선생은 1947년 63세까지 사시면서 독립운동을 끝까지 하시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들 다 돌아가시고 나서 국립묘지에 다 안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장인환 선생은 샌프란시스코에 모셨던 걸 갖다 국립묘지로, 그다음에 전명훈 선생도 중국에 있었던 묘를 갖다가 한국으로 들여왔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자, 여기서 장인환 전명훈이라는 아주 무명의 그냥 조선의 평범한 노동자로 살던 사람도 나라의 일에 비분강개할 줄 알고 목숨을 내놓고 싸울 정도의 강인한 정신을 가졌던 것이 조선의 정신인데, 그럼 우리가 조선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조선혼은 뭐로 길러진 거냐면 유학으로 길러진 겁니다. 조선이 독립운동할 적에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독립군이 나오게 되죠. 그 정신이 뭐냐 도대체가. 그게 바로 유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이 반도로 옮기고 친일파나 일본인들이 한 게 유학은 썩은 학문이다. 유학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라는 것을 까꾸로 하면서 조선의 정신을 황폐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모르니까 나만 잘 먹고 좀 살면 되지 무슨 놈의 역사가 필요해라는 사람이 많아진 거죠. 이게 바로 구한말에 이 아무리 볼 것도 없는 이 촌부도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까 목숨을 걸고 일어나서 싸울 수 있었던 이 정신을 한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또 이승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부라 그랬는데, 아니 국부란 자가 저희 국민이 우리의 원수를 죽였는데 그래 그런 변호를 못합니까? 그건 이미 한 가지 행동을 보면 우리가 여러 개 다 파악을 할 수 있다고, 하나로서 이 사람이 이미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을 딱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국부입니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들어온다고 대통령 먼저 맞으려면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를 정도로 위험하니까 그런 거 솔솔 수긍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맞죠. 이렇게 자기 국민이 어려움에 처하고 나라의 애국적인 일을 했는데도 그걸 변을 못하겠다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록을 가지고 보는 것이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구한말에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백범 김구가 이 중경에 계실 적에 이때 중국군 사령부에 누가 있었냐면 미국 웨드마이어 장군이 있었어요. 웨드마이어 장군. 거리를 통해 가지고 김구 선생이 못 들어왔잖아요. 미국은 김구 선생님을 들여올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여기는 미국이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었는데 그 당시 몽양 여운형이라든지 좌우 이게 모든 사람들이 백범 선생을 모셔와야 된다는 것이 중론이었어요. 여론이 그러니까 미국도 어쩔 수 없이 백범 선생을 모셔온 거고, 이미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놈들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봤을 적에 우리 국민이 조금만 더 단결을 해서 백범 선생을 중심으로 사회를 했으면 아마 10년이 지나서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어느 나라든지 통합이 돼야 그 나라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종교에 뭐라 그럽니까? 아주 종교가 여러 개가 많아서 참 좋은 나라라 그러는데, 그거는요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그냥 한말로 하면 개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라의 정신이. 이루자도 아닌 잡탕이 돼버렸으면 그 나라는 절대로 일어나지 못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대륙조선을 얘기하고 뭐 역사를 하든 앞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이 부지런한 것도 있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우리를 좀 어떤 공산주의에 대한 방어기 최전방 기지로서 또 살려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 작용이 있어서 잘 살고 있는 거지만은 이 조선혼을 살리지 않으면은 앞으로 만약에 세계가 이런 평화가 뭐 계속 갑니까? 아니죠. 인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에 대한 응징과 보복으로 지속이 됐던 걸 생각한다면 결국은 어느 시점에 이쪽에서 다시 전쟁이 발생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이렇게 조선혼이 사라진 상태에서 우리가 과연 그 위기가 왔을 걸 갖다가 감당해낼 수 있겠느냐 생각한다면 굉장히 아찔한 부분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과거 역사를 갖다 정확히 분석하고 거기에서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우리는 이념의 노름에 다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념의 노름. 조선이란 나라는 분명히 원시공산제라는 정전제에 비롯한 원시공산제로 나라를 통치를 한 나라지만 여기는 민족이 이념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하는데 얘네는 이념이 민족 앞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민족이고 민족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조선은 이념이고 뭐고 이놈아 민족이 내 백성이 먼저고 민족이 먼저지 어째 이념 사상을 가지고 할 거냐가 주 통치 개념이었다면 여기는 지금까지도 민족이건 뭐건 간에 이념에 맞으면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자본주의 아니라면 다 죽이고 여기 공산주의 아니라면 다 죽이고 이거는 우리가 역사적인 통찰력으로 봤을 때 지극히 잘못된 이념화된 통치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예? 이걸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은 결국 우리는 서양인들이 뿌려놓은 이 이념 노름에서 결국은 계속 식민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만 드리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돈 서푼에 자존심이고 뭐 다 팔아먹는 사람들이 아주 권세를 부리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뭐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게 되면은 모든 게 틀려지는 거죠. 구한말에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역사 통설에서는 우리가 속국이었다라고 그러잖아요. 속국이다. 청나라 속국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속국이게 되면은 첫째 외교와 군사가 자율성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속국이 되려면. 근데 조지 커즌이라는 영국 외무장관 했던 사람이 구한말에 와서 우리나라에 이 나라가 지금 청나라 속국이라고 그랬는데 군사나 외교가 보니까 다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시행된다. 무슨 놈의 세상에 이런 속국이 다 있냐? 그럼 뭡니까? 속국이 아니었다는 소리죠. 이 속국이라는 것은 청나라하고 일본놈들이 악의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28 독립선언에서 그 당시에 한참 젊은 지성인들이 우리나라는 역사에 한 번도 남의 나라에 속국이 된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28 독립선언에서. 그럼 우리 선조들 말을 들어야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외교도 미국에 조율해야 되고 군사는 군 작전권이 없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지금 군 작전권을 우리가 받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금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속국이 맞죠. 속국이 맞죠. 자유권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 거냐? 그건 아니죠. 이제부터 우리가 이런 걸 인식하는 사람들이 자꾸 더 많아지고 또 군사무기도 지금 세지고 또 조선이 대륙에 있었다는 이 시각도 점점 확산이 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조선혼을 살려야죠. 조선혼. 홍익인과 제세이와의 조선혼을 살리면서 가야 우리 미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장인환 전명호 선생의 그 역사적인 일들을 한번 뒤집어보고 또 장인환 선생의 그 변호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이승만이 과연 우리 사회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회의를 해본 그 내용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